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읒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을까요? 예, 저희는 사실 같은 날입니다. 예. 네. 앞에 제가 팬핑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아, 진짜 아니 네. 역사까지 설명을 예. 해주셔서 너무 또 구구절절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망령처럼 이제 뭐 그 어쩔 시절에. 수 없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진심이니까. 네. 제가 당시에 너무 진심이었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가버린 거죠. 그래서 긴급 현장에서 한번 끊고 가자 라고 해서 지금 이어서 이번 주 차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팬핑 얘기를 길게 했어요. 네. 제가 핑클 얘기를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즐거웠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 소녀시대 또 파면서 이 그런 팬픽을 계속 소비를 해왔다고 했는데 아까 지훈님도 그 소녀시대 팬픽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꽤나 진심녀인 게 지금 제 네이버 아이디가 그 소녀시대 팬픽 제목에서 기반한 아이디거든요. 어떤 걸까? 여기서 공개하기 힘들면 나중에 저한테만 좀 알려주세요. 그 팬픽 제목이 경성 스캔들이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이제 옛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이제 레즈들이 미치는 시기잖아요. 네, 그 레즈 독립투사가 되어서 이제 그 공식 커플이라고 하죠. 그 태니, 그 율식, 윤현, 그리고 형규. 그쵸. 그리고 효연 씨는 효연 씨는 이제 모두의 친구로 나오는 맨날 그 고민 상담 들어주고. 예. 그런 이제 팬픽이었고 아주 맛있었다. 딱 그 소위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짜라락 나오는 종합 선물 세트였던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소녀시대 팬픽이 굉장히 효용이 높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큰 만족도를 주는 게 그쵸. 거기 4커플이 나옵니다. 최소. 이렇게 엮고 저렇게 먹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 삼각관계나 이런 걸 하기도 너무 좋고 맞아요. 이 또 이제 이 탱식 이런 거 파시던 분들이 이제 이런 공식 얘기 나오면 발끈하지 않으십니까? 뭐 저는 뭐 그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식만 취급하는. 네. 예. 저는 공식 중에서도 테니만 파던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래요? 저는 다 두루두루 팠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시기에는 윤현에 되게 꽂혀서 보다가 어떨 때는 성규 팬픽이 비교적 조금 적었거든요. 소녀시대에서. 근데 성규 팬픽을 또 이제 막 찾아내서 여기서 보다가 한번 용어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소녀시대 커플의 명을 저희가 지금 막 줄임말을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태니는 태연 티파니. 그렇죠. 태연 티파니고, 율식은 유리 제시카. 네, 지금 볼드모트가 되어버린. 정수연 씨가 유리랑 엮였었고요. 윤현이 유나랑 서현. 성규가 수영, 써니죠. 네, 써니 씨가 본명이 순규라서 성규. 네. 그리고 효연 씨가 있습니다. 효연 씨는 효연입니다. 효연이 왜 이렇게 깍두기 취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커플링 시장도 이제 초기 형성될 때 굉장히 이게 그거를 막 이렇게 영업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다, 무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캠이 미쳤다 해서 이게 와라라 이게 입만 열어라 하면 다 넣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맞아요. 당시도 살짝 홈페이지 문화가 있을 때라서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캡처나 이런 건 더 발달한 핑클 때보다 실시간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쏟아지던 때라서 풍족하게 그런 소위 말하는 RPS죠. RPS 맞지? RPS. RPS죠. 리얼 퍼슨 슬래시
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끼리 엮어먹는 건데 굉장히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윤리적까지 가는 사람들 너무 네. 싫어요.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그게 RPS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동성애 혐오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덕이 좋다 뭐 이렇게 뭐 정통 타령을 하시는 우리 분들 애들한테 레즈 묻히지 마라. 약간 그런 태도였어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로 정말 우리가 뭐 스캔들을 조장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2차 찬장물을 그쵸. 이제 향유하는 것 뿐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제 네이버 닉네임이 경성이다. 경성 스캔들에서 미치겠다. 따와서. 그러니까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연님도. 그러니까요. 팬픽이란 것이. 네. 지금 사실 저는 소비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이돌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캐릭터화해서 노는 것 자체에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게 됐달까 현타가 왔달까 네 그런 게 그러면 있어서 마지막으로 본 팬픽이 뭔가요? 마지막으로 본 팬픽이 저는 아이즈원까지는 봤거든요.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한국 아이돌 팬픽은 소녀시대를 끝으로 그것도 소녀시대 활동 한창 활발하게 할 때 그때를 끝으로 안 본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짬짬이 봤던 거는 그 일본 아이돌 쪽 팬픽이었는데 일본 아이돌 팬픽 그럼 일본어로 된 거예요? 네, 그것은 수입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거기서는 이제 팬픽이란 말을 안 쓰고 SS란 말을 써요. SS가 뭐예요? 쇼트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한 표현인데 거기서는 이제 SS 해가지고 누구 해가지고 이제 그 커플명 같은 걸 붙여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어필해요. 그래서 이 국내 사람들 있으면 또 그 현장감이 일본의 그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거든. 왜냐면 내 아이돌은 이제 일본어로 말하고 그렇죠. 일본인인데 네, 일본 문화를 향유하고 그치 그런 애가 지금 한글로 써진 이 텍스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말을 한다? 굉장히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애니 만화랑은 달라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김치찌개를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말이나 이런 게 오히려 번역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네. 기기묘묘하게 해서 팬픽은 저는 최근에는 안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아이즈원이면 최근이네요. 네. 네, 저는 근데 아이즈원까지 보고 안 봤습니다. 네. 성긋기. 네, 아이즈원이 해체하고 눈물의 해체 쇼를 하고 그러고는 안 봤던 것 같네요. 네. 지금도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돌판은 모르겠다. 팬픽이 나오면 살짝 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도 있겠지, 근데?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작품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좀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어봐야겠다, 전문가한테. 전문가가 있네. 다음에 그쪽 전문가를 한번 모십시다. 다음에 그쪽 아이돌 돌판계. 네,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거기에 계시는 그런 현역이신 분. 네, 현역이신 분을 현역이신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들 좀 지난 얘기를 자꾸 하고 은퇴했으니까 저희는 지금 내 핑클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돌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해서 팬픽을 제 첫 번째 콘텐츠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 시작했다는 거 3개를 꼽았는데 하나가 이제 끝났다는 거.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소개드릴 콘텐츠 저의 인생 콘텐츠 저의 퀴어 인생 콘텐츠는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입니다. 마리아님 보고 계셔. 이것도 학원물이지 않나요? 학원물이죠. 이게 라이트 노벨 게 그냥 소설이에요. 저는 만화인 줄 알았는데. 애초에 완전 처음에 이제 이것의 원작이 되는 것은 소설입니다. 라이트 노벨. 요만한 책. 네. 그래서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가 이게 일본어로 하면 마리아 사마가 미테이로 해서 이게 마리 미떼로 줄여서 불렀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마리 미떼. 요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애니메이션이 근데 유명해져가지고 소설까지 이제 같이 원작이래 이게 이러면서 같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접할 때는 애니메이션으로 접했어요. 아마 무슨 투니버스였나 그 유사한 그런 TV 채널에서 지나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나왔었고 그 이후에 제가 뭐 또 따로 찾아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클립 같은 걸 보고 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무슨 내용이죠?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밌어서 소설로 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그 왜? 그 배경이 가톨릭계 사립 여학교인 고등학교? 리리안 여고, 여고? 리리안 여학원 고등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터 학교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쫘라락 코스가 있는 이 한 큰 재단 안에 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아가씨 학교, 약간 귀족 아가씨 옛날로 치면 그네들의 그 화족들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학교 아가씨들의 이제 정원 이런 학원이고 아니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리리안이에요. 리리안 여학교가 배경이고 거기 이제 학생회가 있습니다. 학생회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모든 일본 애니 만화에서 학생회가 굉장히 중심에 놓이는 작품들은 많은데 여기는 학생회지만 학생회라고 부르지 않고 산백카페라고 합니다. 야마유리카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산백카페는 약간 일종의 과도정치 이런 느낌인데 그 하나의 회장이 있고 네. 뭐 밑에 부회장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다른 간부들 그 이제 각 분과별 이제 그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3명의 회장님 같은 게 존재해요. 그걸 이제 장미님들이라고 합니다. 장미님들. 네, 장미님들이 있습니다. 네. 장미님이 3사람이 예, 요 산백카페라고 하는 일종의 학생회의 우두머리. 네, 3사람이 동시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장미가 3분이라고 했는데 장미님이 그 홍장미님, 백장미님, 황장미님 있어요. 근데 이게 홍장미, 백장미, 황장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또 우아하게 로사 키넨시스. 그게 뭐야? 로사 키넨시스가 홍장미예요. 이게 아마 프랑스어인가? 일 거예요. 로사 키넨시스 홍장미님과 예. 로사 기간티아 백장미님과 네. 로사 페티다 황장미님 3분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3분이 있고 네. 이 학교에 또 굉장히 짜릿한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쇠르라고 이것도 이제 그 프랑스어인데 자매란 뜻이에요. 쇠르 제도가 있어요. 그 자신 직속 일종의 선배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죠. 저희 네. 쪽으로 이제 로컬라이징을 한다고 하면 직속 선배, X 선배, S 선배, S 언니, 네, S 동생 이런 느낌이죠. 해서 이제 그거를 그 가톨릭의 묵주가 있어요. 묵주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염주는 아시잖아요. 네, 스님들이 이렇게 거. 하는 그 여러 알알이 모여 있는 그런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건데 이게 가톨릭에도 비슷하게 묵주라고 해서 기도 드릴 때 이제 알을 세면서 기도를 하는 용도로 원래 나온 기도 도구인데 네, 이걸 어디다 쓰나요? 사실 그거는 목걸이처럼 생겼는데 목걸이처럼 쓰면 안 되는 도구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네. 제가 또 가톨릭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과몰입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근데 그 소중한 걸 자기 직속 후배한테 걸어줍니까? 네, 그게 그 선배가 자신의 로사리오 그 묵주를 마음에 든 네. 후배에게 너 내 거야. 주면서 이제 자매가 되어 주겠니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say yes 하라고 해서 걔가 yes를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정식 쇠르가 되어서 네. 같이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죠. 몸도 마음도 함께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 제도 자체는 이 리리안 여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중심이 되는 곳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학생에 해당하는 삼백카페라고 있어요. 그 삼백카페에 이제 장미님들의 쇠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 그렇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것도 간택을 1대1로 간택을 받아서 가게 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후보 경쟁부터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언니 마음에 들어야 내가 이 명예로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마리아 때 뭐지? 마리미 때 이거를 이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각 잡고 설명 듣는 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래서 물어보세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3명의 장미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홍, 백, 황 이렇게 3장미가 있고
그 밑에 그분들 3학년이에요. 그래서 3학년들이 당연히 톱이겠죠. 네. 3학년에 이제 찐 장미가 3명 있고 밑에 이제 각 학년별로 후배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죠. 그 쇠를 관계로 맺어진. 네.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그 자신의 그 쇠르 동생이 있을 거고 뿌띠세르가 있을 거고 네, 아래를 뿌띠세르하고 위를 네. 그랑쇠르라고 합니다. 그냥 애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제, 그냥 백합인데. 그렇죠. 이 결국 동성애인데 정말 어렵네. 아, 네. 사실 이 소설, 만화, 기타 등등은 네. 백합인데 레즈비언 관계는 또 아니에요. 백합이랑 이게 당시에 레즈비언이랑 굉장히 뭐가 개념이 분분하던 시절의 것인데 저는 지금도 약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지금은 GL로 정리가 됐죠. 네, 이제 백합은 사람들이 슴슴해서 안 먹습니다. 이게 백합이란 게 그러니까 그런 성애적 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냥 여성 서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끼리의 그 미묘한 그 약간 성애일까 아닐까 하는 그 미묘한 긴장 관계나 애틋한 그런 관계 같은 거를 그린 거를 백합이라고 하고 아닌 것들은 이제 퀴어물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이 분류법은 사실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네,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졌던 부분이라서 네. 지금은 백합이란 말 자체를 잘 안 쓰고 아예 성애적인 쪽으로 가서 네 GL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마리미 때가 굉장히 흥하던 시기에는 이런 류를 백합이라고 해서 백합물이 흥했던 시절이고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레즈비언 그 8명 내지 9명이 다 레즈비언인갑다 하고 달려들어서는 이제 상처를 받게 될 것인데 네. 아닙니까? 그러면? 다 사귀는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네. 이상한 관계긴 하죠. 네. 이 소설이나 만화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굉장히 애틋하고 각별하고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학교 선배 이런 느낌 아니에요. 학교 선배, 학교 후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깝고 밀접하고 막 이렇게 그런 관계긴 한데 성애적으로 보기에는 무리인 관계들이 대부분이고 단 한 명 이제 공식 레즈비언이 있거든요. 그 둘은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백합 관계랑? 다른 백합 관계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결국 나중에 남자들이랑 결혼하는데? 아니 남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 작품의 미덕이죠. 남자들이 나와도 네. 약간 좀 모해한 식으로 그려져요. 약간 거리를 두게끔 하는 착한 사람들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이 작품의 기본적인 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잠깐씩 등장하는 정도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이건 약간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캐릭터가 공식 레즈비언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커플링들이 흥했고 2차 창작이 어마어마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게. 이게 네. 이게 그 동인지라고 아시나요? 네. 그게 이제 팬들이 만화로 이제 이거를 동아리나 개인이나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이들 사이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만화를 이제 다른 작품을 그렇죠. 네 취향껏 그려가지고 이제 유통하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런 식의 교류, 2차 창작자들끼리의 교류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적극성들이 이루어졌던 곳이 그 아니메 위킥스라고 지금도 아마 사이트 자체는 남아있을 거예요. 활동이 활발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창 팔 때는 진짜 활발한 곳이었거든요. 하루에도 한 페이지씩 이제 그 2차 창작물들의 불법 어쩌고가 이제 다 이제 일본어 능력자들이 그 말풍선 전부 다 한글로 바꿔주고 해서 올리고 했던 그곳에서 이제 근데 마리미 때만 먹기 심심했던 사람들이 다른 것들도 수입하고 유통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모든 백합 만화, 백합 어쩌고 하는 것들은 그 아니메 위킥스로 모였고 아니메 위킥스의 그 중심되는 콘텐츠는 마리미 때였기 때문에 저와 동년배의 이제 이쪽을 열심히 파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지금 마리미 때에 대한 향수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무려 한국에도 정발이 됐어요. 원작 소설이. 정발이 뭐예요? 정식 발매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텍스트본으로 참 오늘 굉장히
어두운 시절에 저작권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에 네.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텍스트 본으로 일본어판이 돌아다녔고 그거를 이제 조악하게 번역해 놓은 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 발매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우르르 사서 네 만끽했던 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이거는 진짜 이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체계를 갖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의 이 정체성이 GL 소비자로서의 이 모든 취향과 어떤 원칙과 어떤 원칙이 있죠. 네. 어떠한 것은 뭐 옳지 않다, 옳다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기준 이런 게 이때 생겼고 그 이때 여러 가지 장르를 구분하거나 하는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성님들로부터 해서 네 마리미 때는 상당히 제법 깊게 그리고 오래 빠져 있고 요즘도 한 번씩 생각나면은 당시에 뭐 어떤 특정 콘텐츠나 아니면 원작 같은 걸 좀 찾아보긴 해요. 지금은 이게 정발본이 나왔다고 했는데 실물책은 다 그 절판됐고 비교적 최근에 전자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 백합물을 보고 싶다.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마리미 때 예, 이북이 나와 있는 걸로 아니까 그거 보시거나 아니면 라프텔 뭐 이런 데서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에도 이게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사 영화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일종의 재미로서 한번 그냥 그 클립이나 캡처 정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마리미 때가 그 양이 많나요? 혹시? 책 원작으로서? 원작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아, 원작 소설은 그게 본편이랑 외전이 있는데 네. 본편이 33권. 예, 1권부터 33권으로 되어 있고. 네, 엄청 많은데요? 굉장한 네.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접근하시기에는 애니메이션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원작에 있는 주요 그런 스토리 라인을 다 따라가면서 캐릭터들을 되게 또 매력 있게 표현을 해서 대부분 이제 마리미 때 빠진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의 그 캐릭터 해석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해서 그 애니메이션은 시즌 3인가까지 나왔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3까지 나왔고 그 각 시즌은 한 1쿨이라고 하죠. 12화. 12화? 괜찮네요. 네네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시즌 1만 보시면 이걸 계속할지 안 할지가 시즌 1화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그때 정해지니까. 정해지는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큰 재미나 감동을 줄까? 라는 거는 솔직히 의문이 있는데 저한테는 당시에 저에게는 네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네 덕분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네. 옛날에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약간 유치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명문사립 아가씨들의 이제 아가씨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명은 굉장히 뭐 도도하고 약간 성숙한 그런 이미지고 한 명은 막 맨날 울고 어린애처럼 동동거리고 그런 거는 기억이 나요. 아, 네네네네. 그런 캐릭터도 있죠. 예, 굉장히 다양한 여자들이 나온다. 그것만으로도 즐겁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아셨어요, 주연님? 이게 근데 한참 붐이 지난 뒤인 것 같은데 주연님이 이걸 인지했을 때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동인지라는 문화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됐나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동인녀라고 하죠. 네네네네. 동인녀인 친구한테 이제 커밍아웃을 했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게 히트맨 리본이었어요. 아, 히트맨이 뭐 비엘물을 네, 그래서 먼저 비엘물을 접했군요. 이제 저한테 알려주고 저는 그때 이제 뭐 일단 동성애라고 하면 오케이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성애보다는 오케이 뭐든 뭐 저는 사실 약간 잡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 팬픽도 보기는 봤어요. 네, 뭐 스토리가 좋으면은 좋았고 약간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백합물 이제 또 가고 했는데 일단 주는
소녀시대 팬픽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것에 본격적으로 이제 푹 빠지게 된 네. 것은 소녀시대 팬픽. 네. 그때 그 친구 덕분에 이제 만화를 그때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이 시절인 것 같아요. 마리미 때 봤을 무렵. 이때 이제 그 각종 이제 마리미 때 맛있었니? 이것도 먹어봐 하면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감사하게도 그때 되게 고전부터 신작까지 이게 약간 테크트리를 알려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만 먹으면 네네네. 딱 맛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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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로 먹어라. 그치, 이렇게. 그치. 이걸 아직 안 먹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먹어봐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했어서 굉장히 일종의 이거 다 봤는데 다음에 뭐 보지 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어줬거든요. 그 커뮤니티가. 그럼 엄청 든든했겠네요. 네. 그 정말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고 저도 뭔가 창작해서 올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리고 이제 영업도 당하고 영업도 하고 막 그러니까 당시에 백합러들 다들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고 싶네요. 네. 혹시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다. 네네네. 아니멜 킥스가 흥했던 시절. 네. 그때 혼란해. 네임드였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멜 킥스에서의 네임드는 아니었고 네. 요 네임드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임드. 네. 지아다님의 사생활. 네네네. 해서 마리미 때 저의 인생 작품 중 네, 제법 큰 작품이죠, 이게.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주윤님 마지막 남은 거 할까요? 아니면 저 마지막 남은 거 할까요? 제 얘기가 약간 슴슴하니까 네네네. 제 거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떤 작품 마지막으로 꼽으셨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심심해서 그렇긴 한데 들어보자. 유진과 유진이라고. 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연극으로도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중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봤어요. 찾아본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자세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고 이런 레즈비언 내용의 소설 이렇게 쳐서 나온 거를 보고 이제 정직하게. 그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빌릴 때 혹시나 이제 사서가 이 도서를 바코드를 찍어주면서 내가 레즈인 걸 들키지 않을까? 이거 띡 했는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럴까봐 엄청 이제 두근두근하면서 책을 빌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책을 빌려와서 집에서 읽을 때도 저는 엄청 열심히 이제 봤는데 이걸 엄마가 또 보지 않을까 이렇게 엄청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지금 검색해보니까 이게 한국 소설이더라고요. 이게 한국 소설인지 몰랐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그때만 읽고 이제 너무 완전 잊어버렸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국 레즈비언 심지어 청레죠. 네, 청소년 레즈 네. 소설이 엄청 귀했는데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잘 모르거든요. 네. 뭐 뮤지컬로도 나왔다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리고 이 제목에서는 전혀 그런 낌새가 안 느껴지거든요. 낌새랄까 그런 작품일 것이다. 그쵸. 약간 유사 여성애를 다룬 작품일 것이다. 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쫄았다니까 굉장히 귀엽고 그러네요. 그래요? 이걸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이 내용을 그래서 이걸 빌려가는 나를 판단할 것이다. 이걸 읽고 있는 나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자의식 과잉 시절이기도 하니까 혹시나 이제 사서가 내가 읽는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봐 쟤는 왜 이런 걸 읽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 머리도 짧은데 레즈 진짜 레즈 같은 거 빌리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약간은 좀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소설은 간단하게 어떻게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근데 진짜 그냥 퀴어 컨텐츠라고 해서 그냥 약간 제 최초의 컨텐츠를 생각하다 보니까 유진과 유진의 최초의 기억이다 이게. 네, 그래서 그 빌릴 때의 감정이 생생해서 그랬는데 사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방금 저도 검색을 했는데 이게 유진과 유진인데 한 명은 키 큰 유진, 한 명은 키 작은 유진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돼서 큰 유진, 작은 유진으로 불렸는데 그 둘이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렇게 한다는 내용? 네. 이거 뮤지컬? 연극? 네.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극으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도 그냥 나왔다는 거 그 걸려 있는 것만 보고 안 그래도 이거를 엄청 이제 몇 번이고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거의 서울에서 하니까 잘 못 봤고 뭐 아무튼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유진과 유진의 그 더글로리에 나오는 김희열아 배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뮤지컬 네, 거기에 배우로서 네, 그분이 뮤지컬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막 지난주 방송 더글로리로 시작을 했는데 수미상관인 거지. 더글로리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게 너무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뭐 더글로리는 그렇다고 뭐 이쪽 그런 건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냥 이제 잘 만든 웰메이드 음. 작품. 그 송혜교가 이긴다. 누구를? 송중기를 혜교 언니의 이제 학폭 가해자를 이기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송중기를 완벽히 약간 이기는. 총체적으로 이기는 네. 그런 혜교가 이기는 드라마. 혜교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더글로리를 보십시오. 네. 네. 다음에 완결이 나면 꼭 챙겨볼게요. 네. 네. 그리고 저도 혹시 그 미쳐버린다고 하면은 그걸로 한화를 꾸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유진과 유진은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지금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은님의, 네. 그러고 중간에 더 궁금하다. 네, 팬픽 얘기도 했겠다. 그냥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네. 근데 내 생각해 보니까 지은님은 갓생사신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콘텐츠에 과몰입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러면 갓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집중했던 거지.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제 끝까지 하시는 거지, 지하다님이. 아니 나는 이제 현실을 굉장히 도피했던 거지. 아니 저는 가상 연애에 심취했던 거지. 아니 저는 아이돌도 이제 네. 한 놈만 팬다 이런 게 아니고 엄청 철새처럼 FX가 데뷔하면 FX로 갔다가 인피니트가 데뷔하면 인피니트로 갔다가 그러니까 서사 중심이네. 네, 그냥 그래서 약간 데뷔 초 때 반짝 좋아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데로 옮겨가고 약간 이런 철새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근데 그 팬픽들 찾아서 본 거예요? 네. 요즘은 뉴진스다. 약간 두루두루 섭렵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지하다님은 파실 때 이제 깊게 파시는 네. 그런 저는 그런 끈기 있는 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순삭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과몰입을 하면 근데 그런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근데 되게 다른 점이 이게 신인 나오면 하나씩 갈아탄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항상 늦덕으로 시작해가지고요. 해서 과거의 유물을 안고 울어요. 과거의 유물하고 그래서 막 쪼개진 거 짜맞춰가지고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면서 항상 울고 그러고 나서 파다 보니까 이제 팬픽까지 볼 마음이 생기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나왔다. 이거 한번 볼까 해서 얼리 어답터처럼 이거 볼까 해서 여기는 이게 그러니까. 얘 둘이 합이 맞네 이래가지고 저는 아직 그 에어팟도 아직 없는 얼리 어답터가 전혀 아닌데 근데 아이돌한테만은 얼리 어답터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알려지고 음중 1위를 찍으면 이제 탈덕하는 약간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지 유형화가 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마지막 콘텐츠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대망의 이쯤에서 광고를 한번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숨 돌리고 갑시다. 네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 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 소수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 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 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는 오늘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를 2번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어서 할 얘기는 없고 홍예담과 카페 소수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하던 얘기 계속해야죠. 그럽시다. 우리 지금- 진짜 너무 좀 지금 과열돼가지고 중간중간 몇 번 쉬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금. 아, 네. 지금 제가 혈압이 좀 올라가가지고. 아니,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컨텐츠 지하다님의 인생 네. 컨텐츠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 네. 네. 숨 한번 고르고 네. 뭐죠? 네, 마지막 저의 퀴어 인생 콘텐츠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에러드입니다. 갑자기 미드로 넘어왔죠. 네. 아니 에러드 음. 다 보셨어요? 네, 그 시즌 6까지 있지 않아요? 네, 시즌 1부터 6까지 있는 건 다 봤고 최근에 나온 그 젠 Q, 제네레이션 Q, 네. 그것도 보셨어요? 걔는 아직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네. 딱히 반응도 미적지근하고 그때만큼 막 이렇게 그것만이 유일한 콘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후순위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아무튼 에러드입니다. 이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 시즌 6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뭐 이제 찾아보면 LA에 사는 레즈비언들의 우정과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주연님 보셨어요 이거? 네. 저 한 시즌 2, 3 아 보다가 하차했군요. 보다가 네. 2, 3쯤이 사실 근데 고빅이네요. 네, 너무 힘들어서 제 생각에는 침 뱉고 떠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 어쩌고인데 이게 저는 이걸 파국. 엉망진창과 파국으로 네. 시즌 6 그러니까 마지막도 진짜 이렇게 끝나 하는 식으로 끝나거든요. 네. 아니 그런 그 소문은 들었어요. 아, 네. 다들 이게 막 혼돈 파괴 망가. 다들 보지 네. 마 이렇게 막. 하지만 이런 거는 보지 않고는 그 뭐라고 해야지 계속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부풀어 갈 뿐이잖아요. 보지 그렇죠. 않으면 결론을 내야 되고 보고 나서 욕을 하든 뭐 그리고 이렇게 사실 박수 치든.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레즈비언 관계들. 네, 그러니까 사실 인생 공부한다고 그 괴로운 것도 이제 견뎌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매운맛이고 그 제가 지금까지 앞에 언급했던 것들 보면 팬픽, 백합물, 굉장히 순둥순둥하고 말랑말랑한. 굉장히 철저히 대상화됐고 네. 굉장히 또 이제 유교걸스러운 그런 매체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에러드. 매콤한. 네.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에러드. 그러니까 이거는 1화부터 이제 바로 성관계 장면으로 시작하고 네. 그런 섹스씬이나 노출씬이 많다는 것도 굉장히 고자극이긴 한데 그 인물들과 그 정체성들을 그리는 게 진짜 진심이잖아요. 네. 네. 일단 정말 가감이 없죠. 그러니까 제작진 자체가 정말 일단 꾸밈이 없고 진짜 뭔가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냥 진짜 그냥 바로 팬티부터 벗겨버리는 끌림과 뭐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솔직한 캐릭터들 그 충동 이런 것에도 굉장히 유약한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드라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정말 헉헉헉하면서 보게 되는데 네 이게 근데 그리고 레즈비언 드라마라서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다 레즈비언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레즈비언 비슷한 그것도 있죠. 정체성. 네네 레즈비언 아니면 뭐 벽장 레즈비언 아니면은 네, 이제 맞아요. 바위섹슈얼 그죠. 네, 굉장히 뭐 여성의 이렇게. 스펙트럼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더 되게 LGBT
이렇게 보통 4개를 꼽잖아요. 더 다양한 지향성과 정체성이 있는데 네. 그거를 나름대로 다양하게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되게 당시로선 이걸 처음 봤을 때의 저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지향성이나 정체성 이런 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트랜스젠더도 나와요? 접근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는 방식이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하거나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벗어난 그런 캐릭터들. 좀 뒷시즌인가 보다. 네, 나와요. 처음에는 끝까지 안 완전 봤어요. 네. 이게 그 맥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걔가 아마 한 3나 4쯤 나오는 것 같은데 완전 센 시골 부치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트랜지션을 하는? 네, 이제 FTM임을 이제 자각하고 트랜지션을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도 되게 그 엉망진창 관계 속에서 또 엉망진창 서사로 이제 휘말려가지고 엉망진창 캐릭터로 그려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그거 제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를 넘어선 어떤 정체성들이나 지향성들이 되게 다양하게 보여지는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참치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이런 거. 스팸도 있고. 나는 스팸 먹으려고 이게 받아왔는데 안에 뭐 참치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다 훌륭한 거죠. 네, 다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네, 해서 이때부터 그때 이제 제가 앞에 백합물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백합과 퀴어물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다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명확히 다르구나. 사실적이다 어쩌다를 떠나서 이게 다루는 시각이 다른 그런 거를 절절히 느꼈고 이제 저는 이제 대상화하는 것과 주체가 되는 것의 차이. 네, 근데 이제 그 주체성을 너무 전어오니까 또 이제 너무 이제 생생해가지고 괴로워. 너무 생생해서 괴롭죠. 네. 너무 자연산이라서. 네. 요 당시 이 에드워드가 막 나와서 이제 국내에 이제 아름아름 이게 퍼지고 할 당시에는 진짜 레즈비언 콘텐츠 미드든 뭐 영드든 다 할 것 없이 그 레즈비언들이 중심이 되는 콘텐츠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도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우르르 나오는 건. 그렇죠. 그 약간 한두 캐릭터씩 이제 쿼터제처럼 들어가긴 하는데요. 인종이나 그러니까 LGBTQ 요 정체성을 쿼터제처럼 한두 명의 캐릭터를 넣어주긴 하는데 이렇게 완전 이제 레즈 대하 드라마는 없긴 하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제 레즈비언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진짜. 돌려 사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얘랑 얘는 진짜 정말 우정을 지킬 것처럼. 맞아. 맹세맹세 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런 거 없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어느 시즌에는 둘이서 키스를 하니까 그것도 엄청 약간 배신감이었거든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정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레즈라고 해도 그런 게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목도하면서 사실 우리네 인생도 다를 바 없겠지만 그거를 정말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약간 현타가 오면서 거리두기가 안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때까지도 약간 남의 얘기처럼 이제 관람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하다님이랑 저가 사귀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좁고 어둡고 침침한 이제 산 속에 있는 원룸에서 이렇게 둘이서만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서 갑자기 키스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갑자기 결이 확 달라지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즌 2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각자의 성실한 부치로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 골방에서 키스를 하게 되는 것이야요. 네, 약간 그런 면에서 캐릭터들이 휙휙 바뀌고 그렇게 캐릭터들이 휙휙 바뀌면서 그 바뀐 캐릭터들이 제멋대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서사가 엉망진창이 되고 꼬일 대로 꼬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서사로서의 가치도 없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보통은 캐릭터라고 하면은 약간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방향성이 있을진데 근데 이게 약간 실존 인물 기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레즈비언으로 한 10년 20년을 살고 거기서 얻은 통찰력으로 그 드라마를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괴로워요. 이게 어떤 현실성 포인트를 하나 더 꼽자면은
이 안에서 굉장히 그런 캐릭터가 휙휙 박히는 게 그 어떤 그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 지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정체성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 주변 환경이나 네. 아니면 그 어떤 인생의 어떤 음. 그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어떤 인생의 어떤 사건과 부딪히면서 이제 사람이 조금 변하면서 사실 난 이렇게 생각하지 이랬던 게 아닐까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나는 헤테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쵸. 그런 것도 양성애자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난 완전 뼈레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여자 레즈비언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이렇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얘는 이런 그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타입을 좋아해라고 규정해놨던 것들 그리고 이런 성격이야 라는 것도 거기 포함돼 가지고 그거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흔들려요. 어떤 시즌에 올라갔다가 어떤 시즌에 갑자기 이렇게 오고 해서 그렇게 변하는 것도 사실 그 주연님 말씀대로 인생이 아닌가. 네. 그 드라마 시청자로서는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데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구나. 그 쉐인이 말하자면 엄청 바람둥이 캐릭터인데 갑자기 뭐 이제 인생의 뭐 순종 아줌마한테 이제 매달리고 이런 뭐 그런 거라든지.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 그쵸 사람이 삶이 캐릭터로서의 삶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것들을 너무 이제 막 자유도가 너무 높은 가상현실의 캐릭터들이 막 너무 자유도가 너무 높게 이게 움직이게 어떤 한계가 없이 움직이니까 약간 보는 입장에서 약간 머리가 띵했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정말 픽션이었다면 저희도 이렇게 안 괴로웠겠죠. 근데 그게 뭐 실화 바탕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화 바탕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다큐멘터리이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 제작진 중에도 LGBTQ 그쪽 퀴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렇죠. 주변에서 수집된 어떤 정보들이나 자기들이 목격했던 엉망진창 관계들을 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거를 아니까 더 괴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정말 드라마였다면 그냥 욕하고 뭐 무슨 이제 스토리가 쓰레기고 이렇게 하고 욕하면서 봤겠지만 근데 이게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우리라는 그 쓰레기가 우리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막 그렇게 휙휙 시즌별로 그 서사가 종잡을 수 없게 바뀌니까 그 약간 마지막 이게 시즌 6로 일단락이 나는데 그 이후에 나온 젠큐는 약간 리부트 개념이라 가지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본편이 이제 시즌 6로 마무리가 되면서 진짜 막 그냥 다 때려 부수는 엔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요? 제가 상세하게는 이걸 정말 상세하게 말하는 것도 화가 나서 뭐 다 죽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엔딩으로 다 절교합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남기고 이렇게 끝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감당이 안 됐던 것도 있을 거고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엔.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이제 엎을 거 다 엎었고 이제 어떻게 해도 이게 제대로 종결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와장창하자 덥자. 와장창 그냥 해버리자라고 끝내자. 해서 와장창 끝내버린 느낌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와장창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귀에다 대고 신발즙 팡 치면은 약간 정신 없잖아요. 네. 그 상태로 끝났네 이렇게 끝났나 이러면서 끝났는갑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드라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몇 시즌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제가 이걸 보기 시작한 건 시즌 4, 5 나오기 전이었는데 아직 완결이 안 났잖아요. 네. 그래서 몇 시즌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각 캐릭터들을 굉장히 그래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퀴어와 백합물의 차이를 이렇게 알게 됐다고 했는데 이 이후에 약간 저의 이제 소비하는 콘텐츠의 노선도 바뀌어가지고 미드, 영드 이쪽을 많이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네. 고자극 쪽으로. 고자극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연기하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의 퀴어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엮이는 관계들 어. 그런 거에 조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님 서운하시겠다. 아 마리아님도 그런데 보내드려야지. 이거를 어떻게 네. 평생 잡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역으로 말하면 네. 마리아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테크트리를 높일 수 있었던 거지. 마리아님 없이 갈 수 있었을까 내가 과연. 그러니까 뭐 지하다님의 그 스펙트럼이 네. 마리아님부터 에러드까지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근데 제 세대의 이 여성의 콘텐츠에 이제 조금 발 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테크트리 탔을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뭐 많이 그렇게 봤다거나 많이 팠다거나 하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갓생 살지 않고 오타쿠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 아니 그 말 하나로 이때까지 업보가 다 이제 청산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뻔뻔하시네요. 해서 이게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내가 언급한 이 세 가지 진짜. 콘텐츠가 네. 그러니까 뼈대가 거인이시네요. 그러니까 유럽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랑 기독교 문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나의 이제 뭐라고 해야지 여성에 관련한 그리고 퀴어 관련해가지고 대들보는 그렇지 음. 팬픽 마리미떼 에러드다. 진짜 셋 다 단단하다. 네. 너무 단단하고 진짜 기초공사 너무 잘 지었다. 이건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진짜. 발원지죠. 그러니까요. 네. 그 위에는 진짜 아무거나 쌓아도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2위에 아무거나 쌓았고 네. 진짜 네 많은 명작과 많은 쓰레기들을 덕분에 그래서 편견 없이 다 받아들이고 네 2위에 쌓았습니다. 정말. 네. 뭐 이까지입니다. 저도. 네. 야, 얘기를 하니까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 뭔데? 물어볼까요? 예. 뭐 엘워드에서 좋아했던 캐릭터. 저는 티나요. 티나. 그래서 왜? 시즌 2, 3가 너무 식대입니까? 힘들었어요. 아니 식대입니다. 예. 로렐 홀러먼 씨, 네 굉장히 식대고. 로렐까지 안 봤어요. 네네. 네. 그 배우 본명이 그거거든요. 로렐 홀러먼 씨. 그렇구나. 그분이 그 헤테로이죠. 바위인가? 바위. 바위녀인가? 일단 그 남편이 있으시고 실존 인물께서는 남편이 있는데 근데 어릴 때 네. 청소년 배우 시절에 네. 완전 부치로 나오는 영화를 찍으셨어요. 그렇구나. 그때 엄청 잘생겼어. 그래서 굉장히 이 양면적인 이런 그거 엄청 옛날 영화일 것 같은데. 두 소녀의 뭐 네. 무슨 모험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에러드 파면 이제 그것도 봐야죠. 그렇구나. 야 그런 식으로 이제 파생되는 거구나. 성님들이 또 알려주시거든요. 티나 좋아하는 네. 티나 식대는 레즈들. 티나 식대는 레즈. 이게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벳이라는 인물이랑 티나라는 인물이 네. 굉장히 오래된 롱텀 릴레이션십을 맺어온 사실혼 관계죠. 애기도 막 입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애기도 같이 약간 낳아서 기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커플로 벳과 티나가 나오는데 이제 벳이 굉장히 어깨도 똑 벌어졌고 너무 멋있거든요. 그리고 잘생겼어. 능력자고. 네. 전문직. 맞아. 그렇죠. 미술관 디렉터 이런 거, 아트 디렉터 이랬던 것 같은데. 변호사로 기억을 하고 있지 왜? 미술 관련. 그래서 그 LA에 있는 그 무슨 현대미술관인가 거기 이제 작품 기획하고 막 그 전시 기획하고 이런 거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티나는 이제 또 그 반려인으로서 가정주부. 그죠. 그 시즌 1이 시작할 때는 시즌 1이 시작할 때는 이제 아기를 이제 티나가 갖기로 하면서 그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집에만 있는 뭐 그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 둘도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결국 엘워드 전체 서사가 이 두 사람의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흘러가요. 그래서 벳과 티나에 대해서는 뭐 애정이든 증오든 뭐든 할 수밖에 없어. 그 두 캐릭터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와중에 저는 티나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럼 또 이제 티나 좋아하는 분들이 또 이제 이 그 앞에 해오셨던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작품들 이런 걸 또 이제 알려주신단 말이죠. 이 미국 계시는 이제 정보 빠른 이제 현지 성님들께서 알려주세요. 네, 이제 그러면 감사히 받아먹고 네, 퍼다 날라주시는 거 꼬박꼬박 다 챙겨보고 그렇게 그랬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네, 다들 잘 계신가요? 네네, 아련하다. 이게 제일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제일 최근 작품인데
10년이 넘었네요, 얘도. 굉장하다. 네, 다 얘기하니까 지치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이 하루는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오늘 네. 같은 날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살면서 한 번은 혹은 팟캐스트를 하면서 한 번은 얘기를 해야만 했을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오늘이었다. 네네. 네. 무려 2주분으로.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네. 살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자기만족으로 하는 진짜 사실 저희 모든 방송이 자기만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자기만족 방송이고 네 그냥 오디오 같이 쇼. 들으시는 거예요. 떠드는 오디오 쇼입니다, 그냥. 네. 오늘 안 그래도 평소에 좀 제가 말이 많았는데 오늘 좀 극악으로 말이 많았는데 오늘 너무 다채로웠습니다. 진짜 시공간과 이제 장르와 이제 모든 것을 넘나들면서 덕분에 정말 다채롭고 풍성한 하였습니다. 약간 저도 지쳤지만 지금 지은님도 굉장히 지쳐 보이시. 지금 과부하가 온 느낌이에요, 둘 다. 예, 녹화 시간을 보면 지금 2시간에 달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는 2화로 나눠서 송출할 거긴 한데 지금 2시간째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이걸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도 저희가 감사히 잘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후기나 오늘 이번 방송이나 지난 방송에 저희가 이제 언급한 이런 각종 콘텐츠들, 이 굉장히 또 연식이 된 콘텐츠들이라 가지고 추억의 콘텐츠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떠오르신 바가 있거나 네. 이 얘기를 안 했잖아. 뭐 핑거 스미스 얘기 안 하더만 너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또 이제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시면은 네네네. 또 이제 정말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주는 피드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보면 저희가 그걸로 방송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네, 아니 저희도 뭐 이 시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고. 네, 그렇죠. 네, 그 저희가 또 이제 뭐 약간 최신작으로 또 복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신작을 사실 이번 방송 기획도 최신작을 하려다가. 근데 일단 과거를 청산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거잖아요. 업보를 먼저 청산을 해야죠. 네. 쌓여 있는 얘기부터 해야 이제 그러니까 살부터 빼내야. 그래서 네, 방송 후기 이번 화 관련한 그런 방송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2월 말까지 지난번에 이제 잠깐 설명드렸던 위기 탈반 넘버원 사연도 모집을 하겠습니다. 해서 3월 중에 방송을 이 사연들 모아가지고 한번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한 그 콘텐츠들처럼 아주 맵고 고자극인 사연들, 네, 자기 검열하지 마시고 다 보내주시면, 그냥 좀 이 이야기를 나에게서 내 몸에서 좀 떠나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게 떠오르신 분들은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네,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는 country.queer.mice@gmail.com이고 이게 좀 길어서 번거로우니까 되도록이면 인스타 바이오를 통해서 카피페 하셔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사실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다 읽어보고 있고 지은님이 대댓글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네. 심심해서 한번 달아봤어요. 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관종이기 때문에 모든 뭐 피드백들은 은밀히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으로도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목소리 빌려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